이제 1번이 아까 유랑저랑이 있었죠. 유랑의 역사는 10회부터 출제를 했고, 그리고 10회 이후 후반부부터 20회 중반까지 많이 나왔어요. 아까 수업 시간에 풀었던 24회를 마지막으로 25회부터 30회까지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유랑저랑 문제는 사라졌는 했더니 31회 때 바로 나와버렸어요. 한번 딱 보시면은, 한번 풀어보시면은, 유랑의 변수는 모두 몇 개냐 이렇게 개수 물어봤죠. 아, 개수 물어보는 것은 진짜 안 좋은데, 이거 몇 개일까요? 아까 우리 수업생이 풀었을 때 24회 때 나왔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자산은 뭐였었죠? 자산은 절량. 자산, 자본, 부채. 전부 다 절량이라 그랬어요. 자산은 절량. 그러면은 형광펜이 아니지? 펜. 그럼 이제 자산은 절량. 그리고 자산, 자본, 부채가 절량이라 그랬죠. 그리고 자본도 나왔어요. 이것도 절량이야. 그리고 유랑의 대표가 뭐였었죠? 소득. 여기 소득 나왔죠. 얘는 뭐예요? 유랑이 돼요. 소비. 소비는 수요죠. 수요니까 얘는 뭐예요? 유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량 뭘까? 신규 공급할 기간이 필요하죠. 얘는 유랑이야. 그러면은 이 6개 중에 요 5가지는요. 기존에 나왔던 예시랑 똑같아요. 그럼 이게 24회 때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출제원이 출제한 문제인데, 그 옛날 거 다 똑같이 내도 되는데 뭔가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만 다르게 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그전에 했었던 통화량이야. 통화량이란 거면 절량일까 유랑일까? 절량이야. 통화량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표현으로 특정 시점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말해요. 화폐량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져요. 근데 이제 통화량으로 냈더니 어떤 분은 전화 통화량으로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전화 통화량 하면 유랑일까 절량일까? 그건 유랑이야. 애인하고 전화를 몇 통화해요? 라고 질문하는데 10통화 한대. 10통화. 많이 하는 거야? 적게 하는 거야? 모르지. 앞에 뭐가 붙어야지 가치가 판단되냐? 기간이 붙어야 되지. 10분 동안에 10통화 한대. 이건 스토커야. 근데 저 사람하고 안 지가 20년 됐는데 10통화 했대. 그건 애인이 아니야, 그 사람. 그냥 뭐 연말연시에 한번 인사만 나누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6개죠. 근데 신기하게 6개도 나온 적이 8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절반이 절량이고 절반이 유랑이더라고, 이상하게. 6개 내는 순간에 직감적으로 저는 이 당시 3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정답이 몇 개예요? 3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2년 쉬었죠? 그러면 이제 쉬었으니까 출제 순환시로 되니까 출제의 계제가 좀 높아지기 시작했죠? 저 50% 미만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나오더라도 똑같아요.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처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31회 문제고요. 또 기초 문제가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30회 문제를 보면은 1번에 이제 지금 옳은 걸 물어봤어요. 단 수요는 우하향, 공 우상향 이렇게 잡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모양을 이제 이렇게 보시고 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대요. 맞을까 틀릴까? 이건 지금 출제원이 뭘 낸 거야? 응? 공급 법칙을 표현한 거지. 단순하게 된 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지. 그럼 틀렸지. 지금 옳은 걸 찾는 겁니다. 공급 법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틀린 것이고, 그리고 2번에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래. 아니죠. 수요량은 사전적 개념인데 실제 구매량하고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받고자 하시는 학교는 점수가 있으시지? 몇 점? 학교론에 대한 수요량은 70점이야. 실제 받으신 점수랑 이퀄이에요? 아니, 실제 받은 점수가 얼마일까? 80점이야.
봐요. 일치하지 않지. 이런 것이고 공급량.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 실제로 매도한 수량이에요. 그거 틀렸지 이것도. 공급량도 사전적 개념이니까 공급량하고 실제 매도량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죠. 이건 사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건 아까 의도된 양이라는 사전적 개념이나 이해를 물어본 것이고 한번 4번 볼까요?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했대요. 부동산 가격은 하락시킨대. 이거는 균형의 이동이죠. 건설 나왔으니까 얘는 공급이야 수요야? 공급이고요. 그 다음 방향. 임금이 상승하니까 생산비가 올라간 거죠.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비싸진 거니 공급이 증가 감소? 공급이 감소죠. 그럼 곡선 자체가 어느 쪽 움직여? 좌측으로.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상승하는 거죠. 하락이 아니라 상승. 모두 틀렸네. 그리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켰대. 아,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지.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대. 맞을까요? 맞지. 왜? 가격의 요소는 수요 변화로서 곡선 자체가 이동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1번은 공급 법칙, 2, 3번은 어떤 성격, 3번은 균형의 이동, 5번은 수요의 변화에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거 푸실만 하지 않으세요? 아까 하고 바로 한 거니까 따끈따끈하죠. 3번. 요거는 노골적으로 약간 수정의 표현이 좀 그 당시 좀 논란이 돼가지고 제가 표현만 바꿔봤어요. 아파트 시장에서 좀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가는 설명에다 옳은 거. 아, 그럼 이거 노골적으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냐 여쭤본 거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자와 가격의 변화인 거를 곡선상의 점의 이동 나타내는 것이고 수요의 변화는 가격 말고 다른 요소로 인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까요? 1번에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됐대. 여기서 포인트는 무슨 단어가 포인트일까? 예상이죠. 얘는 수요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야? 그렇죠. 얘는 예상이니까 얘는 수요의 변화야. 그러면 예상이 됐을 때 수요량은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수요량의 변화를 어떻게 표현해? 곡선 자체가 이동하겠지. 어느 쪽 이동해? 우측 이동해? 좌측 이동해? 좌측 이동해서 할 거 아니야.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를 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 사겠지. 좌측 이동해. 근데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이동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표현해요? 아니지. 요거는 수요의 변화인데 뒤에 있는 표현은 뭐야? 곡선상에서 이동한 거니까 얘는 수요량의 변화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이 돼 있죠. 여기는 아파트하고 단독은 주로 무슨 제라고 나왔어요? 정상자라는 조건이 있네. 그렇죠? 자세하게 해줬네. 그럼 소득이 증가한다. 소득이 구분하는 자가 정상제 열등제였었죠. 그러면 정상제는 소득과 같은 방향이죠. 그럼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럼 곡선 자체가 움직일 거 아니야.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좌측돼 있으니까 잘못됐지. 그렇지? 이건 X, X. 그리고 이제 3번에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은 무슨 관계라는 뜻이야? 대체 관계.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그럼 볼까요?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이 가격이 단독 가격이 올라갔다는 이 지문이 나오자마자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단독이 비싸졌다니까? 단독을 사 안 사? 안 사지. 단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단독 안 사는 대신에 그 사람은 어디로 몰려요?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겠지. 그럼 아파트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의 아파트 시장이 있을 텐데 그럼 결국 아파트란 대체 관계 단독이 비싸지면 단독을 안 사면서 단독을 구매하고자 했던 사람들 아파트로 몰려오죠. 얘는 다른 요인이니까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 아파트가 상승한다 해야 돼요. 아파트 수요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요?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죠. 가격이 다른 요소니까 수요의 변화 맞지? 요거는 맞네. 그리고 4번에 담보대출 금리라고 나왔죠. 얘는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야?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되죠. 금리가 하락해. 얘는 수요의 변화야.
근데 수요량이 변화가 일어난 거를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했대. 맞아요? 뒷부분은 수요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렇죠? 수요의 변화인데 이게 수요량이 변하니까 얘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거래세가 인상돼. 거래세라는 것도 수요의 변화죠. 그렇죠? 얘가 인상이 됐대. 그러면 사는데 부담이 되겠지. 수요가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감소. 그렇죠? 수요 감소 요소예요.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 좌측. 근데 우측으로 돼 있잖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본 문제로서 출전이 굉장히 잘 만든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기본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한번 언제더라? 29에 나오고 나서 저희들도 이 형식의 내용을 많이 그 문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잘 만든 문제입니다. 이게 이 정도 나면 맞출 수 있겠죠. 잘 만든 문제고 중급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제가 들었는데 아니 뭘 얘기하는 거야? 한국말인데 뭔 얘기인지 해독이 안 되네. 그래서 뭘 물으면 파악이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틀리신 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문제를 제가 준비해 드려야 돼요. 많이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31회인데 전형적으로 오히려 이런 게 더 쉬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모두 오른 거. 수요를 감소시켰대요. 곡선상에 점이 이동하는 거죠. 어느 쪽 움직여? 좌측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이 박스 안에 그 오른 것을 찾는 요인을 모두 고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좀 까다롭게 내려면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나와 있어야 돼. 역사상 대체제 보완제가 이런 문제에서 언급이 안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체제 보완제가 없어. 그러니까 쉬운 거야, 이게. 난이도가 확 떨어져요. 그럼 여기 볼까요? 금리가 하락했대. 수요 증가야, 감소야? 그렇죠. 이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근데 감소를 찾는 거니까 얘는 아니겠네.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에 들어가면 무조건 X야. 기억이 3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번, 2번, 5번은 답이 아니야. 그럼 결국 니은은 해당되겠네요. 둘 다 있으니까. 인구가 줄어들었대. 당연히 얘는 수요가 어떻게 돼요? 아니, 수요가 감소지. 인구가 줄어들었다니까? 수요 감소. 니은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캐스팅 버튼은 디귿이겠네. 디귿 보니까 소득이 증가했대. 소득 증가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수요 감소를 찾는 거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정답은 몇 번으로 압축이 돼요? 3번으로 동시에 나오지. 그럼 나머지 보면은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됐대. 사요, 안 사요? 그 수요가 증가. 아까 나왔죠. 거래세 인상됐대. 수요가 감소. 거래세 인상이 여기도 또 나왔잖아. 이게 31회인데 29회 때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낸 거 또 내고. 우리 뭐예요? 또 틀리고. 또 내고 또 틀리고.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난이도야. 우리 시험에서. 이것도 어려워하세요. 한 5월달 봐도 정답은 이거 40% 안 돼. 30%대에 보통 머물러 있습니다. 뭘 물어보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답이 3번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 공급으로 넘어가고, 공급은 그렇게 기출문제가 많지 않아서 같이 중복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아까 풀었던 거죠. 공급의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옳게 묶인 거.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어느 쪽을 살펴봐라? 공급량의 변화. 여기는 원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은 해당자를 찾아야. 해당자가 뭐야? 주택. 그럼 주택 가격의 변화가 이쪽에 나와야 돼. 주택 가격 변화가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없지. 이걸 만약 까다롭게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야 돼. 저는 그렇게 연습시켜 드리는데 주택 가격 변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이 시각적 하나 보이잖아. 그러면 주택 가격 변화가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보기 중에.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 나머지 찾으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뭐가 들어간다? 공급 변화 요소잖아. 한쪽은 공급 변화 집어넣고 나머지 쪽은 수요 변화 요소를 집어넣으면 돼. 소득이 증가한다, 소비자 수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내기가 좀 이제 좀 그런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냅니다. 정답은 아까 풀었던 1번이 되는 거지. 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균형으로 넘어와 가지고 최근에 나온 문제가 이건데 32의 문제 보세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곡선은 우상향 한다는 기본 모델을 항상 이게 주어져요. 이렇게 이런 조건은 이제 이 모양 가지고 이제 풀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균형의 이동인데 균형의 이동인지 어떻게 하냐?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건 필요 없고
수요가 증가됐죠. 공급이 증가됐지. 둘 다 변한 케이스예요. 근데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 크대. 어느 게 더 크게 변했어? 이게 더. 그럼 뭐만 생각하시면 돼? 수요 증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요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그럼 가격이 상승, 거래량 증가. 맞아요, 틀려요? 틀렸네. 여기 증가라고 해야 되죠. 여기 양쪽이 틀렸어. 2번도 볼까? 수요가 감소했어요. 공급도 감소했네. 수요 감소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대. 그럼 어느 게 더 크게 변한 거야? 이거 국어인데 이거 맞히시네. 대빵 어려운 질문인데 공급 감소가 더 큰 거지. 그럼 뭐만 생각하시면 돼? 공급 감소. 공급만 좌측으로 움직이면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상승. 이거 맞네. 거래량은? 그건 감소인데 증가는 이거 틀렸네. 여기가 틀렸어요. X고요. 세 번째.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제 이동한 폭이 같지. 그때는 가격과 거래량 중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따로 정석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따로 연습한다고 보시고 수요만 감소만 생각하시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 거래량은 감소. 공급이 감소했다 그랬죠?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 상승. 거래량은 감소. 그러면 얘 두 가지가 결합한 거잖아. 그러면 둘 다 전부 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그럼 반드시 거래량은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돼 있어? 틀렸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둘 다 줄었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 안 맞아요. 대신에 이제 가격은 하락폭하고 상승폭이 같지. 똑같다 그랬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쌤이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저거 맞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어요? 예, 이게 32의 문제예요. 4번 보면은 수요 증가 폭이 공급 감소 폭보다 작대. 그럼 어느 게 더 크게 변한 거야? 그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지. 공급 감소. 그럼 아까 앞에 나왔던 질문이네.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상승. 거래량은 그림이 그려지세요. 머리에? 야, 벌써 그려지세요? 원래 이거는 한 9월 달 정도 그려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 세계 최강의 오존반이 될 겁니다.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 이거 틀렸네. 거래량 뭐 해야 돼? 감소라고 하셔야 됩니다. 5번에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대. 그럼 어느 게 더 크게 변했어? 공급의 증가가 더 크게 변했지.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공급이 우측으로 움직이면서 하락, 거래량은 증가, 하락, 증가. 이게 정답이 되겠지.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역사상 보면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직접 변했다고 나왔잖아요. 25회 때 나오고 그리고 이게 32회 때 정말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작년에 시험 보시기 전에 여기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직접 변하는 것은 25의 기출문제랑 32의 기출문제 이 두 가지만 연습하시면 되는데 이런 형태 문제는 앞으로 잘 안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예시를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이런 형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라고 했는데 나와버렸어. 똑같이 나왔더라고. 33회. 좋았을까 싫었을까? 싫었어요? 32회 푸시고 시험장 가신 거야. 그래서 33회 때는 더 쉽게 나왔어. 여기 보니까 1번에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 공급만 감소한 거죠? 그 뭐만 생각하시면 돼? 공급 감소. 머릿속에 그려지죠? 가격은 어떻게 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 근데 공급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하락한다 논리 안 맞지? 가격은 상승. 1번은 틀리게 된 겁니다. 2번도 보면은 한쪽만 변하는 건데 공급은 불변인데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 뭐만 생각하시면 돼? 수요 증가. 그럼 수요 곡선 어느 쪽 움직여? 우측으로.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가 아니죠. 거래량 뭐라고 해야 돼? 증가. 이것도 틀렸지. 3번에 이제 아까도 나왔던 내용인데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 증가폭보다 크대. 그럼 뭐만 생각하시면 돼? 공급 증가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럼 공급 증가니까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 근데 가격이 지금 뭐로 돼 있어? 상승돼 있죠. 하락.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지. 그렇죠? 느낌상 5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수요 감소폭이 4번의 공급 감소보다 크대. 뭐만 생각하시면 돼? 수요 감소. 그럼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이게 정답이네.
그리고 5번에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더 커요. 그럼 어느 게 5번만 생각하시면 돼. 수요 증가. 그럼 가격은 상승 맞죠? 거래량 뭐라고 해야 돼? 증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 직접 변했다는 기출문제 내용, 시험 공부하실 내용은 앞에 보셨던 32의 기출문제랑 33의 기출문제 있죠? 두 문제만 푸시고 넘어가세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그럼 30도 성능선생님 지금 34회 때 이런 형식 나올까요? 저는 100% 안 나온다 봐야 돼요. 대신에 요것이 기본 모델이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이 문제.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32회처럼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킨 요소죠. 아파트 시장에서. 그럼 균형가 하락시키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죠. 아까 앞에서 연습하셨던 것처럼 수요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 되지. 공급적인 면에서는 증가. 결과적으로 이거는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를 찾으란 뜻이에요. 그럼 따로따로 볼까? 건설 노동자니까 얘는 뭐야? 공급이지. 그리고 방향은 작은데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다. 공급은 감소. 공급 감소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잖아. 근데 지금 뭘 찾아야 돼? 하락을 찾아야 되죠? 답이 아니지. 그렇죠? 이건 아니고 이건 X. 그리고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대. 그럼 대체주택 안 샀다는 뜻이죠? 그럼 내 재화,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대체 안 샀다고 나왔으니까. 대체는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거니까 요것도 아니네. 가격 올라가는 경우. 3번 소득이 증가했죠. 소득이니까 수요고요. 증가니까 증가지. 이거는 뭐야?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지. 답이 아니지. 그리고 건설업체니까 얘는 수요야 공급이야? 공급. 업체 수가 증가했대. 공급이 어떻다는 거야? 증가. 그럼 가격은 하락. 지금 하나 나왔네. 하락, 공급 증가 하락 나왔고 아파트 건설용 토지 생산 요소죠. 생산 요소니까 공급이야. 토지 가격이 상승했대. 공급은 감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죠. 아니지. 그리고 마지막 선호도. 선호도니까 뭐요? 수요. 선호도가 감소했대. 수요가 감소야. 그럼 가격은 하락. 그럼 여기서 몇 개예요? 두 개지. 네 번째 공급 증가 건설업체 요구하고 여섯 번째 선호도 감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난이도 중상급 문제죠. 수요 공급에서. 이런 문제를 연습하시고 이걸 해석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답은 두 개 있었습니다. 이게 편해요? 앞에 직접 편은 이게 편해요. 둘 다 불편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지금. 이게 지문으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는 계산이에요. 계산을 한번 보면은 이제 28회 때 이게 나왔었죠. 아까 교재는 26회 때 한 거 연습했는데 28회 때, 30회 때, 31회 때, 32회 때, 33회 때 이렇게 32회 때. 그러니까 지금 33회 때. 최근 이제 6년 동안에 4문제 이상이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가장 기본 문제가 이제 요거니까 28회 때.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균형가가 거래량의 변화를 물어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공급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았지. 수요 함수가 t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이동했으니까 수요 함수가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럼 수요가 변한 거야, 변한 거. 그럼 어떻게 하냐? 최초의, 이거 항상 풀 때 최초의 균형을 푸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균형을 푼 다음에 그래서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과의 차이를 논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이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기 전에 수요하고 얘를 이퀄로 만들어 놓고 변한 다음에 수요하고 또 요거를 이퀄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수용 이퀄을 만들어 놓고 푸셔야 돼. 그럼 먼저 최초 균형. 요거랑 요거 똑같지? 똑같으면 푸는 방법 동일해요. 그 2p는 900-p지. 넘어가면 3p잖아. 그럼 900이지. 그럼 P값은 얼마나 나와요? 300에 나오고 거래량 계산해야 되죠. 거래량은 변하지 않은 공급에다 300 집어넣으면 돼요. 300이면 거래량 얼마 나와? 600. 이 최초의 균형이야. 이제 새로운 균형. 변하지 않았던 공급을 또 이퀄로 만들어야 되죠.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1500 마이너스 P는 2P지. 넘어가면 몇 P? 3P. 1500이지. P값은 얼마 나와? 500. 그럼 Q값은 5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2 곱하기 500이니까 거래량 얼마? 1000. 거래량은 1000.
그럼 가격은 300에서 500이 됐지. 가격 얼마 변했어? 200이 상승했고 거래량 600에서 1000이 돼서 얼마? 400이 증가가 됐어요. 가격은 200 상승, 거래량 400 증가가 보기에 있어야 돼요. 200 상승 있나요 없나요? 몇 번이야? 근데 이거를 계산 문제 풀기 전에 한번 볼게요. 수요 함수가 변했잖아요. 900이 1500 됐지. 수요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그럼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잖아. 거래량은 증가하지. 그럼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인데 가격 하락 나와 있는 거랑 거래량 감소 나와 있는 얘네들은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논리 안 맞는 거야. 그럼 계산 풀기 전에 벌써 답이 2번 아니면은 몇 번이야? 5번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이 돼요. 통계에 의하면은 5번이 정답인 경우는 굉장히 적어. 한 6%대 정도 돼요. 평균이 20%인데 그럼 5번이 답이 아닐 것이다 라고 직감적으로 보면 답이 계산도 하기 전에 2번이 아니겠는가 하고 느낌이 와요. 이렇게. 그래서 느낌이 온 다음에 집에서 풀어봤더니 느낌대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요게 아까 이제 수업 시간에 풀었던 내용과 그 기출 문제랑 똑같아요. 28회 때 문제입니다. 기본 모형이야. 이건 하실만 하지. 너무 똑같은 게 많이 내다 보니까 약간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10번 문제 보면은 다음 점 가격, 다음 점 오른 거, 가로 안에 들어가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도시의 임대주택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공급함수는 P1이 P가 주어졌죠. P가 주어졌어요. 근데 공급함수가 이렇게 변했대. P는 뭐예요? 가격이야. 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급함수가 P가 20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공급함수가 종축이 P잖아. 그럼 공급함수가 P만 있기 때문에 이게 200이 돼요. 예, 공급함수 첫 번째고요. 그 P가 이제 300으로 변했지. P가 300 이렇게 돼요. 이게 공급한 이거야. 수요함수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 차이를 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물어봤지. 그러면은 P가 이제 첫 번째 요거랑 변하지 않은 수 요거를 이퀄로 만들어 주시면 돼. 근데 P가 얼마 나왔어? 200. 그냥 P가 200 나왔으니까 200을 여기다가 P값에다 집어넣어. 숫자만 나왔기 때문에 P값. 여기다 200 집어넣으면은 800에서 200, 400 빠지지. 그럼 최초의 균형 거래량은 얼마냐? 400이 나와. 다시 P가 300으로 변했잖아. 그럼 300 P값이니까 P값 여기 P값이 있잖아요. 300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30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00이 얼마야? 600이지. 그럼 800에서 600 빼면 얼마야? 200이지. 그럼 최초의 균형 거래량 400이었다가 새로운 균형 200이 됐지. 그러면 400에서 200이 됐으니까 변화량 얼마야? 200이 변한 거지. 200이 지금 뭐예요? 감소죠, 감소. 그렇죠? 당연히 거래량은 이제 200의 감소, 공급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 공급선은 가격에 대해서 수평선이죠. 수평선인데 나중에 이거를 다음 주에 탄력선 그리면 이게 완전 탄력적이야. 수평선, 수익성 완전 비탄 논하고. 그래서 이것이 약간 응용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완전탄이 나와야 돼. 200과 완전탄이 정답이 얼마다? 5번이 됩니다. 이건 탄력성하고 결합한 문제니까 저기까지만 우선 계산하시면 되겠죠. 오늘 내용은. 그리고 이제 31회 문제는 똑같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균형 가격과 거래, 이거 또 응용해서 길게. 이거 나중에 이제 거미줄 비율을 할 때 이제 다 논하는 건데, 먼저 기울기를 한번 우리가 논해보도록 하겠어요. 기울기가 제일 먼저 확인이 돼요. 우리가 기울기가 뭐예요? 요 각도가 기울기지. 그럼 이제 기울기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 요걸 어느 거 할까요? 요거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수위함수. 수위함수의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따져 보겠어요. 지금 QD는 150마이너스 2P가 돼 있잖아.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한번 잘 보시면은 종축이 가격이고 횡축이 뭐다? 수요량이야. 그럼 P값이죠, P. P를 한번 0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P가 0이면은 수요량이 얼마가 나와? 여기 P가 0이면 여기 0이 되니까 수요량은 150 되지. 그럼 가격이 0일 때는 수요량은 150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렇죠? 그럼 이 물건은 가격이 0까지 된다 하더라도 150개 이상은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왜? 150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Y절편 볼게요. 가격절편. 거꾸로 이 수요량 이거를 0을 한번 잡아보세요.
0으로 잡으면 0은 150 마이너스 2p잖아. P값은 얼마 나와? 150을 2로 나눠주면 되지. 0은 150 마이너스 2p니까 그럼 150을 2로 나누면 얼마야? 75지. 그럼 75가 나와요. 75.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물건은 150이 되면 수요량은 0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75 요 가격 추가하고 요건 1억 아이고 75하고 150을 쭉 연결하면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기울기는 뭐다? 요것이 기울기야. 탄젠트. 수학적으로. 그러면 요 기울기 계산하려면은 요거 분의 요 거리 분의 요 거리야. 그럼 요 거리가 얼마야? 150이지. 0에서부터. 그럼 150분의 요 거리는 얼마야? 75가 돼요. 75를 150 나누면 얼마 나와요? 딱 절반이잖아. 2분의 1이 나오지. 2분의 0.5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계산하는데 이거 어떻게 빨리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Q는 150 마이너스 2P가 돼 있잖아요. 그럼 기울기를 만약에 물어보잖아. Q 앞에 붙어 있는 게 기울기라고 아셔야 돼. 뭐 앞에 붙은 기울기라고요? Q 앞에 붙은 기울기라고 해서 기울기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는 Q가 여기 1이 있잖아. 근데 2P잖아요. 그 2가 넘어가면은 여기 1이 있으니까 2로 나눠줘야 되지. 2분의 1 기울기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연습이 되면은 우리가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공구곡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지. 뭐 앞에 붙어 있는 게 기울기라고요? Q 앞에 붙는 기울기야. 근데 여기 그냥 P지. 1이 있잖아, 1. 그럼 최초의 기울기는 얼마야? 그냥 1이야, 1. 최초의 기울기는. 공구곡선의 기울기는 1이야. 근데 여기 변화가 일어났죠. 2P죠. 통일시키면 2가 넘어가지. 2가 넘어가면 여기 1이 있으니까 2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1이 2분의 1로 기울기가 변했으니까 얼마 변한 거예요? 2분의 증가야, 감소야? 감소한 거죠. 그럼 2분의 1이 감소가 나와야 돼. 2분의 1 감소가 4번 하면 1번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기울기로 계산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근데 이것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균형각의 변화를 물어봤죠. 그때 이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수요는 그대로고 공급만 변하는 게 똑같지. 이거랑 이퀄로 만들어. 이거랑 똑같지. 똑같으면 어떻게 30 플러스 P는 150 마이너스 2P니까 P가 넘어가지. 몇 P? 3P. 30이 넘어가면 얼마야? 120. P값은 얼마? 40. 그렇죠? 3, 40이니까. 다시 요거랑 또 이걸로 만들어. 또 이걸로 만들면 똑같은 형식으로 하면 되겠죠. 150 마이너스 2P는 30 플러스 2P죠. P가 넘어가면 몇 P? 4P. 넘어가면 120. 그 4로 나눈 P값은 얼마예요? 30. 그러면 가격은 40에서 30이 됐지. 얼마? 10이 하락했지. 그러면 10이 감소해야 돼. 10 어디 있어? 감소 몇 번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지. 이건 기울기하고 균형 문제를 결합한 응용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현장에서. 근데 이제 기울기를 이제 하도 많이 내가지고 거미집을 이뤄내서 쉽게 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번까지 풀면은 여기 딱 보면은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수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 딱 보자마자 벌써 부담감 느껴요. 공급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 최초의 수요 공급함수야.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수요자 수가 몇 배가 증가했다 그랬어? 2배가 증가했어요. 그럼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과 기존 시장 균형 가격 간의 차익을 물어봤지. 그럼 최초의 균형가를 구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공급은 변하지 않았어. 수요만 변했어. 그럼 최초에 요거랑 요거 이퀄로 만들어야 되죠. 이퀄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 이퀄로 만들어야 돼. 저기 그냥 P고 여기는 2P잖아. 그럼 P로 통일시키는 게 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주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2P를 만들면 편하겠지. 여기 다 곱하기 뭐 해주면 돼? 우선 2로 해주면 2P는 여기다 2P는 400 마이너스 4Q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2P고 여기도 2P니까 똑같잖아. 그러면 40 플러스 Q는 400 마이너스 4Q지. Q가 넘어가면 몇 Q? 5Q. 40이 넘어가 얼마? 360. Q값은 얼마 나와? 응?
360을 5로 나누면은 5, 7이 35, 5, 2, 12죠. 72지. 근데 우리가 질문은 가격에 대한 변화 물어봤죠. 71을 집어넣어야 되죠. 변하지 않았던 수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P를 여기다 70 얼마? 여기다 72를 집어넣어. 그럼 72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144. 그럼 200, 144 빼면은 50? 56. 56이 최초의 균형 가격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가 변했어? 수요가 변했지. 공급은 그대로고 공급은 고정이야. 근데 이제 이거 아까 보셨던 응용이야.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가 증가했대. 그러면 아까 전에 새로운 시장 수함 논할 때 P로 주어진 경우랑 Q로 푸는 방법이 달랐었죠. 그럼 여기 P로 주어졌잖아. 그럼 새로운 시장 수함 P를 어떻게 만들어? 2배가 늘어났으면은 P를 변해 안 변해요? P 그냥 내리라 그랬잖아. 상수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상수도 그냥 내리라 그랬잖아. 그리고 Q합에 붙어 있는 요것만 건드리라 그랬죠. 요것만 Q합에 붙어 있는 개수만 건드려요. 늘어난 만큼 어떠라? 나눠라. 그럼 1을 2로 나누면 얼마야? 1. 그러면 그냥 200 마이너스 그냥 Q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 놓고 요거랑 여기 새로운 시장 수함수죠. 요거하고 변화전 공급 또 이퀄로 만들면 되지. 이퀄로 만들면 똑같이 이제 EP로 저기 통일시키기 편하니까 EP는 400 마이너스 2Q죠. 그럼 요거랑 요거 같으니까 다시 40 플러스 Q는 400 마이너스 2Q가 되니까 Q가 넘어가지. 3Q니까 이게 넘어가면 360이죠. 그러면 360을 Q 3으로 나누면 얼마야? 120이야. 그럼 120을 변하자는 공급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120 집어넣으면은 40 더하기 120이니까 얼마? 160을 2로 나누면은 80이지. 그럼 균형가는 8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최초의 균형가 얼마 있었어? 56. 새로운 균형가 80이지. 얼마 변했어요? 24가 변한 겁니다. 24가 보기에 있나요? 있어요. 제가 보기에 현장에서 느끼기에 가장 어렵게 나왔던 균형의 이동 문제예요. 그럼 기존에 앞에 공부하셨던 거를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면 요즘에 뭐다 퓨전 문제로 자꾸 결합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기출 문제를 웬만한 거 다 유형을 제시했으니까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꾸 응용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작년 문제는요. 오히려 더 편하게 나왔어요. 33회 때는 단순하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 물어봤죠. 오리지널 문제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변하지 않는 공급하면서 최초 균형 만들고 새로운 균형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 최초 균형이니까 요거랑 요거 같지. 같으면 넘어가면 얼마야? 120 마이너스 2P는 2P 마이너스 20P니까 넘어가면 몇 P? 4P. 20이 넘어가면 얼마야? 140이지. 그치? 그러면 P 값이 얼마 나와요? 응? 4로 나누면 4, 3, 12, 4, 5, 20, 35가 나오지? 그쵸? 그럼 거래량은 얼마 나오겠어요? 35를 변화는 여기다 통일시켜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70 마이너스 20이니까 얼마? 50. 이렇게 최초 균형 잡고 새로운 균형. 요거랑 요거 똑같이 또 만들면 돼요. 그럼 120 마이너스 2분의 3P는 얼마다? 2P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2분의 3이 얼마죠, 보통? 1.5잖아. 근데 보통 1.5를 하기가 좀 귀찮으면은 이 분수를 없애버리는 게 편하죠. 그 분모를 없애면 편하려면 양쪽 다 뭐를 곱하면 돼? 다 전체 2를 곱하면 되잖아. 2를 곱하면 얘는 얼마 나와요? 240이고 마이너스 3P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 곱하기 2니까 4P가 되겠고 얘는 얼마? 40이 되겠지. 그럼 3P가 넘어가면 몇 P야? 7P. 그래서 여기 4P가 됐으니까.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280이잖아요. 그럼 280을 7로 나누면 얼마 나오죠? 4, 7, 28이니까 40이지. 그럼 거래량 물어봤으면 40을 변하지 않은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80 빼기 20이니까 얼마? 60. 그럼 가격은 35에서 40이 됐지? 얼마 변했어? 5가 상승했죠.
그리고 거래량은 50에서 60이 되니 얼마 변했어? 10이 증가됐지. 5상승 10 증가하면 돼요. 5상승 10 증가가 있나요? 5상 10 증가 몇 번이다? 2번이야. 그래서 일부러 이거 다 집어넣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요 함수로 나왔던 계산 문제 있죠? 28회 때부터 아까 수업 시간 26회인가 한번 봤지만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옛날과 다 똑같으니까 여기서 자료가 이 4문제가 5문제를 계속 반복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존에 나왔던 이거보다 함수 문제 더 어렵게 안 나와. 제가 보기에 그래요. 웬만한 응용은 다 낸 것 같아. 여기까지 한번 잘 보시면서 균형은 지문도 나오고 계산도 자주 나온다. 여기 놓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일부러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잘 연습해 보시고 나머지 2문제는 이제 오늘 진도 안